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정보화 부분에 PMO 제도가 어떻게 도입이 되었느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제가 다양한 PMO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약간 요걸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PMO 기능에 대해서는 약 30여 개에 대한 기능을 얘기를 했고, 그게 8개 카테고리로 이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PMO는 초창기에 품질 관리적인 중심에서 출발을 했고, 2000년대에 오면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 컨셉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한 개의 프로젝트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PMO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제 5년 이후에 오면서 한 개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PMO의 역할이 단계적으로 바뀌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 3회 3편 쪽에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PMO 제도 도입에 대한 일정을 제가 지금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요 일정 이전에 2006년인데 전자정부 사업의 PMO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한 이런 이 연구가 컨설팅 회사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정보화 사업의 PMO 운영관리 매뉴얼이 뭐 일부 교수하고 그 다음에 감리하고 또 지하에 여러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해서 운영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와 똑같은 시간에 공생발전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에 대한 그러한 정책 연구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 부분의 책임자로 이 연구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이 연구에서 제가 신 RFP하고 PMO 제도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면서 PMO 부분이 이제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뭐가 생겼냐면 2012년 6월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때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안에 PMO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전자정부 사업 쪽에서 PMO 제도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2013년 7월 6일에 전자정부 사업의 PMO에 관련된 법령과 법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한 거고요. 이거에 기초해서 법령에 기초해서 2013년 12월에 여기 보시는 PMO 도입 운영 가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게 도입 운영 가이드라는 측면, 그래서 수행 가이드는 아직 없었다는 걸 여기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한 3년 우리가 PMO를 운영을 했는데 생각만큼 별로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MO 제도 적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연구를 이제 저희가 진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이제 여기에 나온 연구 결과를 이용을 해서 PMO와 감리 이 부분이 이제 충돌이 되죠. PMO하고 감리를 같이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PMO 도입을 해야 될 기관 쪽에서는 뭐 예산의 문제라든가 자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측면에서 PMO나 감리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감리 감면법을 우리가 이제 제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기초해서 2017년 12월에 PMO 도입 운영 가이드 2.0이 이제 발간이 되고요. 여기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PMO의 도입이 좀 활발해서 작년까지 약 150여 개의 정보화 부분의 프로젝트가
프로젝트에 이제 PMO가 도입돼서 운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만 하더라도 22개의 그 PMO 프로젝트가 지금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공공정보화분에 이제 PMO가 도입이 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그 전에 이제 어떤 모임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그러한 내용은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이라는 정책 연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까 하는 여러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신 RFP하고 PMO라는 제도 도입을 정부 쪽에 건의하고요. 이제 이 부분이 선진 수발주 체계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부 쪽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지금 도입되는 PMO 제도의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설명했듯이 앞에 우리가 3회 3편에서 PMO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게 존 워드의 이제 모형인데, 존 워드는 이제 PMO의 전체적인 기능, 35가지의 기능이 이제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35가지의 기능은 존 워드가 정의한 게 아니라 수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걸 이 안에 이제 집어넣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쪽은 한 개의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이제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 또 이쪽은 이제 프로젝트의 어떤 수익성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공공 쪽의 PMO의 이 영역은 바로 이 일본면에 이제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영역이 결정되게 됐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요구사항 분석 및 확인, 그 다음에 계획 작성.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실행이 되면 이제 그게 계획한 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하고 통제에 대한 부분이 되고, 또 이 당시에 실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이슈나 문제 추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산출물이나 그 외에 관련 문서 등,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PMO의 도입 및 운영 가이드에 보면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PMO 관련 법령하고 지침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PMO는 항상 그 공공 부분일 경우에는 모든 게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으면 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PMO 관련 법령을 이제 진짜 만들기 위해서 행안부에 있는 분들하고 진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저희가 이 법령에 대한 부분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정부법, 이건 기본법이 됩니다. 제64조 2항에 PMO 사업을 PMO에 관련돼서 전자정부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그 항목을 이제 여기 기본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위탁받은 이제 PMO 사업을 수행할 때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여기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주요 키워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 규정하고 조건에 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 위에 두 개 기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요. 이 밑은 장관이 이제 그 정의를 하는 그러한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실무적인 부분은 이 규정하고 조건 속에 그런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다 해결되는 거죠.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 가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PMO 도입 운영 가이드가 나오게 되는 그런 기본이 이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가이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도입 운영 가이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도입 형태, 그 중에 이제 외부냐, 통합이냐, 상설이냐, 뭐 이런 거죠. 외부는 이제 위탁 PMO에 대한 부분이고, 통합은 위탁하고 이제 내부고, 상설은 내부 PMO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PMO를 언제 도입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제 기획 단계에서 도입할 수 있고, 또 집행 단계, 사후 단계 이렇게 다 도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획 단계에서 되는 PMO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프리 PMO라고 부르고요. 집행 단계에서 진행되는 PMO는 본 PMO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후 단계는 포스트 PMO로 해서 이 PMO를 도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그 본 PMO와 포스트 PMO를 이제 같이 연계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 PMO는 조금 별도로 진행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PMO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거, 뭐 지금은 이제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낙찰 차액인데, 그 예산 항목을 만드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발주기관의 역할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 규정 제14조에 이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주기관의 역할은 제15조에 이제 뭘 하고 너는 뭐를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15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MO 사업자는 그럼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그 78조 3, 이 시행령이 되죠. 시행령에 이제 그 요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역시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 요구했던 거는 굉장히 많은 그 경력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제정되는 단계에서 이게 이제 조금 너무 이러면 진입장벽이 너무 세다 이래가지고 많이 완화돼서 법으로는 제정됐습니다. 그럼 참여 인력에 대해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과연 어떤 조직으로 이 PMO를 수행해야 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PMO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 일, 그 다음에 관련 산출물 등이 이 가이드에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공공정보화 부분에 PMO가 도입이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법령을 근거했는지, 그 다음에 또 이 PMO를 도입을 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져 있는 그 가이드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가이드에 있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여기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하나하나 항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MO, 이 공공 부분의 PMO에 대해서는 원래 제가 예정하기로는 한 2번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몇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